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다섯 번째. 그 알아서도 상상하세요. 앞에 거는. 다섯 번째. 겁제의 이제 편제, 이번에는. 겁제 편제. 앞에서 비견의 편제를 공부했었죠. 비견의 편제는 좋아요, 나빠요? 네? 비견의 편제. 나빴잖아요. 왜 나빴냐면 비견의 편제인데 편제 입장에서 비견은 7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운에 누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문제된다고 그래요. 편제가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런 운에 아버지 죽기도 하고 그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운, 아들 운, 엄마 운 이렇게 해서 그때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편제야. 아니 이제 겁제야. 비견이 아니고. 자, 그럴 때는 어떠냐? 겁제가 편제를 극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갑이 나고 을이 겁제죠. 을이 겁제고 술이 편제가 돼주는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건 편제고 얘 입장에서는 정제죠. 이렇게 따지면 내 입장에서는 첩이고 얘 입장에서는 마누라죠. 근데 일단 이건 내 거거든. 얘가 뺏어가는 거지. 이 사람은 이거는 애인이지만 이건 남편이 되죠. 그 일로 붙겠어요, 일로 붙겠어요. 일로 붙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내 거지. 근데 뺏어가지. 그러니까 좋아, 나빠? 나빠, 일단. 그런데 자 봐. 이 정제라는 거는요, 이제 이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제가 되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형제, 동기, 신복, 부하들에 대한 지출이나 생활비, 자녀들에 대한 학비, 결혼 자금 등의 과중한 부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제는 내 돈인데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겁제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겁제는 형제, 동기, 부하 이런 게 겁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돈이 되는 거야, 이 돈은. 왜? 얘네 입장에서 이게 정제가 되거든. 정제는 필요한 돈입니다. 응? 생활비 이런 거. 그러니까 부하, 형제, 동기들에 대한테 돈이 나가는데 그 융부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뭐 학비 이런 돈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선신성 지출이나 사회를 위한 희사, 의연금 이런 것도 되고 내 입장에서 편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복 형제가 있어서 부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겁제는 나한테 이복 형제죠. 편제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도 먹여 살려야 하고 이쪽도 먹여 살려야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음천인 경우, 음천운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갑이 아니라 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을일주일 때. 이건 갑으로 기준했잖아요. 음천운이라는 거는 음천간이잖아요, 을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겁제.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기토는 편제. 그러니까 이 그대로 이거 된 거죠. 겁제 편제가 됐죠. 근데 이런 구조가 되면은 이 갑이 기를 어떻게 해요? 갑기 합이 되죠. 이렇게 되면 마누라가 뺏기는 거야, 다른 남자한테. 이건 내 마누라란 말이야, 어쨌든. 근데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합해서 갚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편제니까 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애인이 다른 남자한테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모습이 되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예요? 섭섭하지. 아니 내 마누라 뺏기는 건 아닌데 그렇잖아. 그것도 아깝잖아, 내 입장에서는. 참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첩이 변신하여 다른 남자와 눈을 맞아 외정을 통하는 상이다. 이거는 참 이해를 하기 좋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 이거는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지. 요새야 뭐 그런 게 없어지면 옛날에는 뭐 한 집에 안 그런 집이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만 해도 조금 산다는 집은 다 두고 살았거든. 두 번째 마누라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던 뭐. 자, 이때 외실이나 첩이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완전히 작별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게 여자가 이게 직장 상사로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는 경우 이렇게도 되고, 또 하나는 뭐야, 왜 이래? 완전히 이제 떠나는 거지. 이거는 다른 남자고 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부친이 이복 형제를 두고 합법적으로 양가 생활을 하거나 사업상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종말에는 합법적인 사기를 당해 손해를 볼 경우가 있다. 양가 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부친이 양쪽에 사람을 두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합법적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겁재정제예요. 겁재정제. 겁재가 정제를 극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비견의 편제와 겁재와 정제는 같은 개념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겁재고 이거는 정제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편제가 되고, 얘 입장에서는 이거는 칠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비견 편제와 겁재 정제가 나쁜 거예요. 근데 비견 정제와 겁재 편제는 좀 덜해. 왜 그러면 이거는 구조가 정관과 정제의 개념이냐, 칠살과 편제의 구조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관과 정제는 부부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자, 인간의 정당한 욕구는 뭐냐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위한 취득이라는 거는 봉급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정. 애정은 이게 정당한 애정은 뭐냐면 불륜이 아니라 부부의 부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부적인 거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고유의 인간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거라는 거죠. 부부의 애정과 먹고 생활할 돈 버는 거, 생활비 버는 거. 이게 천부적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강제로 극탈당했을 때는 지극히 흉하고 불행하다는 거죠. 내가 한 달 봉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이걸 가져오다가 소매치기 당했어. 그러면 그 달 어떻게 돼요? 먹고 살 돈이 없어지죠? 미치는 거죠, 이게. 그런데 내가 오늘 빠친코 해가지고 300만 원 벌었네? 근데 그거를 잊어먹었어. 그거하고 얘기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노름해서 딴 거 쉽게 쓰죠? 그렇죠? 근데 한 달 어렵게 번 돈은 그걸 허무하게 쓰면은 미치고 한장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편제와 정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은 쉽게 못 써, 겁나서.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그러면 나는 돈 못 쓴다, 힘들게 벌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써줄 테니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번 사람은 못 써, 그 돈을. 근데 자기가 고생 안 하고 번 돈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쓸 수가 있어, 쉬워. 근데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은 잘 못 쓰게 돼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뺏겼을 때는 지극히 흉하고 불행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게 애정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누라가 이거 어디 가서 뭐 잘못돼 버려봐요. 그러면 미치죠, 이거는. 그렇죠? 내 부인이 애들 엄마가 그렇게 돼봐요. 이거는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제는 한마디로 뭐예요? 정제는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걸 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그 운이 어떤 운이에요? 굉장히 나쁜 운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과 재물. 정제는 현금이에요. 그 앞에 그 안에 가면 다 써 있어요. 그 정제, 그럼 현금 이렇게 써 있다니까. 갑옷이라고 그 박스 안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는 거기 있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시. 현금과 재물, 믿고 의지하는 부부의 애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다. 이런 운에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현금의 투자, 대여 등의 손실, 사기, 강도 등으로 인한 피해, 상심으로 인한 질병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겁제 편제 운이 들어올 때 현금 투자를 하면은 그게 뺏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대여라는 건 돈 꿔주는 거죠. 이럴 때 손실이 돼. 사기당해. 잘못하면은 강도도 당해. 이런 게. 근데 이제 사실 강도당하는 거는 극히 드물죠. 근데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그래. 현금 투자 손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운이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이런 운에 돈 구워주고 이러면 100% 손해예요. 하면 안 돼요. 그 작년에 이제 그 밤 9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저 어디야? 저 경기도 저 먼 데인데 한 3시간 걸리는 데인데 연락이 왔어요. 급한 일이래 가지고 늦어도 꼭 보러 오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온 거예요. 소개하는 사람 같이 두 사람. 그럼 이제 남편 사주를 딱 보는데 이제 왜 왔냐고 안 물어보죠. 문제가 있어서 온 건 알지만. 남편 사주를 쫙 보니까 대운이 50대 대운이 바로 이런 운이 들어왔어요. 겁재정전. 그럼 내가 뭐라면 이런 대운에서는 절대로 남한테 돈 꺼주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애는 잘못했던 다 나갑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돈 꺼줬나요? 꺼줬어. 꺼주고 왔어요 지금. 꺼줘서 못 받으니까 오지. 얼마 꺼졌는데요? 16억을 꺼졌대. 남편이. 근데 봐요. 16억을 한 번에 꺼졌겠어요? 처음에 3억.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5억. 그 다음에 5억에 16이 나와. 그래서 막 타리비 뉴스도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억을 꿔주고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 꼬시는 거죠. 야, 3억 바뀌어서 조금만 더 줘봐. 그러니까 다시 올 것 같아. 그래서 줘, 3억을 또. 야, 한번 조금만 더. 근데 이게 남이 그러겠어요? 잘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길 가던 간 사람이 3억 꿔줘. 이러면 꿔주나 안 해주잖아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형제, 가족.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나갈 가능성이 커요. 믿을 사람이 하라고 그러거든. 그것도 조작해. 확실한 뭐 이런 거 갖다 대거든. 근데 아무리 확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런 운에서는 나는 뺏기는 거야. 나는. 내 입장에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회수가 되느냐고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힘든 거죠. 근데 내가 회수돼. 그러면 회수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5만 원 받고 사서 못 봐주지. 그죠? 내가 돼. 그러면은 회수되면 말이야. 10%, 1%는 줘야지 뭐래. 그지? 근데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 예방학 사주는. 예방학이지. 이미 벌어진 거를 사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오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병 걸리지 뭐. 그렇죠? 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 천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외정을 갖거나 질병, 손재 등으로 물심양면 타격을 받고 폐가 망신할 수. 남자의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처잖아요. 정제니까. 그러면 이건 겁제인데 이쪽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칠살이 되죠. 이쪽 입장에서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첩이 되는 거죠. 아까하고 반대죠. 바람나는 거지.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천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이게 바람난다. 이거죠. 이런 거 많아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가 문제가 되든 돈이 문제든. 근데 남자한테는 돈은 여자하고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피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처가 아플 수도 있어요. 질병. 그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이런 운에는 처가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손재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주관적인 원인으로는 과강한 성격과 행위, 고집이 강함에 따라 중화지도를 이룬 데서 기인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주관적인 원인이라는 건 본인이 겁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과강한 성격. 그냥 돈 꿔줘버리고 막 써버리고 뭐 패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난동, 이런 과형. 이러니까 돈이 나가버리죠. 사람 패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요? 합의금 줘야 되잖아.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거는요, 내가 당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친구, 형제, 이런 애들이 와서 돈 이제 뺏어가고 뭐 이런 일. 천재지변도 다 외부로부터의 피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인이 내가 자초한 경우도 있고 나는 자초 안 했는데 외부가 와서 나를 피해를 입히는 경우. 항상 양면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지. 이런 거는. 그렇죠? 내가 하는 거는 자제해야겠죠. 이거야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오는 거지 뭐. 그렇죠? 천재지변 피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이제 7번째입니다. 겁재의 칠살이에요. 자, 겁재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칠살은? 그렇죠? 안 좋죠? 그럼 겁재하고 칠살이 합쳐버리면 나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비겁적살이라는 말이 기억나나요? 비겁적살.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어려운 거는 겁재가 가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겁재 시리즈에서 겁재 시리즈 10개 중에서 겁재 식신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겁재 칠살 나온 거예요, 이번에. 겁재가 칠살을 합화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갑이 나죠? 을은 겁재죠? 이거는 칠살이죠. 근데 요 두 개가 어떻게, 을경? 합이 되죠. 내 입장에서 이거는 동생이죠. 겁재니까. 그렇죠? 근데 겁재는 나를 치러러 오는 놈이죠. 그러니까 치러 오는 사람 여자를 딱 줘가지고 미인계를 쓰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예. 그 합해버리잖아, 이게. 항우장사도 초미인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황후도 초미인이, 우미인인가? 초미인이, 우미인인가? 있잖아요. 우미인. 그 가냐프는 우미인한테는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경이라는 센 게 을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겁재인 신복부하나 누이 동생의 미인계를 이용하여 공격해오는 적을 막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을 동생이나 부하가 가서 처리해주고, 아니면 대신 얻어맞고, 아니면 내 동생이 가서 꼬시게 만들고, 이런 형태죠. 을경합화거죠. 유능한 부하의 지모로 적을 회유하거나 누이 동생을 출가시켜 물심양면의 고통을 더는 일과 같다. 그러니까 겁재는 나한테 힘든 거를 덜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현금의 투자, 대여, 손실, 사기, 강도 등으로 인한 피해, 상심으로 인한 질병도 초래할 수가 있다. 이거는 또 뭐냐면요. 겁재는 겁재대로 칠살은 칠살대로 와버리는 거야. 겁재는 돈 털어가는 거고, 칠살은 나 병나게 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겁재 칠살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형제, 동기, 타인이나 이웃의 덕으로 천재지변이나 불상사를 막아내는 것. 때로는 납세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덕으로 먹고 사는 것. 이거는 좋은 경우죠. 그렇죠?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내가 가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좋은 거죠. 후배나 친구나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이거고 이거는 해결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친목부하나 비서, 기사 등을 거느리는 거 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겁재 칠살이 잘 돼 있는 경우는 칠살은 권력, 겁재는 내 부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는 거는 사주를 자꾸 통변해 보면 그냥 보여요. 그거는. 근데 겁재 칠살은 칠살이 어려운 걸로 올 때 겁재는 그거 막아주는 거. 근데 겁재는 나를 돈 뺏어가는 거, 칠살은 나는 힘들게 하는 거. 그러면 두 개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근데 칠사를 쓰는 사람, 권한을 쓰는 사람은 겁재는 부하, 운전기사 이렇게들 보는 거고, 그리고 천재지변의 이런 힘든 일은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런 거고 이런 경우는 그 케이스에 따라 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